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안으로 들어오니 다소 앞으로 뻗어있는 복도, 배가 기울어져 있어 마치 미끄럼틀처럼 경사가 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닫힌 문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인형 뽑기실과는 거리가 먼 구조의 선실이었다. 여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찌됐든 혜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틀을 잡은 채 앞쪽 복도를 향해 소리친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가 복도 안쪽에서 살며시 나와 혜민을 바라본다. 기울어진 탓에 배 뒤쪽의 벽면을 등지면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혜민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있는 곳과는 거리가 꽤 되는지라 안에서 올라올 수 없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 혜민은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 밧줄 같은 걸로 어딘가에 묶어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밧줄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혜민은 벽면을 잡고 가파르게 경사진 복도를 따라 어디론가 향한다. 혹시나 이곳에도 비상물품 보관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 복도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가며 이동하던 중 혜민은 하나의 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비상물품 보관실. 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 제낀다. 안에는 구명조끼와 더불어 산소호흡기, 소화기, 그리고 혜민이 그토록 찾던 밧줄도 세 줄이 구비되어 있었다. 혜민은 이내 세 개의 밧줄을 전부 꺼내 밧줄 끝을 최대한 야무지게 묶기 시작한다. 밧줄을 길게 묶으면서 혹시나 풀리지 않도록 안에 있었던 청테이프를 꺼내 뜯어 매듭 사이를 여러 차례 두른다. 이제 혜민은 최대한 길게 묶은 밧줄을 가지고 다시 인형 뽑기실로 향하는데 그 순간 배가 기울어지면서 혜민은 중심을 잃고 옆 벽면에 부딪혀버린다. 그리고 이내 인형 뽑기실에서 들려오는 비명. 안에 있던 아이들도 방금의 충격에 놀라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혜민은 다시 중심을 잡고 충격으로 인해 떨어뜨렸던 밧줄을 다시 집어든 뒤 최대한 빠르게 인형 뽑기실로 달려간다. 인형 뽑기실에 도착한 혜민. 그러나 이전보다 경사가 더욱 기울어진 탓에 자칫 잘못했다간 미끄러진다면 올라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혜민은 들고 있는 밧줄을 바라보며 어딘가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 인형 뽑기실 입구의 출입문을 최대한 벽에 붙인 다음 손잡이 부분에 밧줄을 최대한 묶어 밧줄을 떨어뜨려 본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는지 아이들에게 닿지 않는다. 벽에 밀착해 있었던 아이는 자세를 일으켜 최대한 손을 뻗어보지만 어느새 벽 쪽에는 8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혜민만 바라보고 있었고 혜민은 문 손잡이에 고정했었던 밧줄을 다시 풀어 문틀을 잡고 손으로 밧줄을 최대한 내려보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닿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인형 뽑기실의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었고 혜민 또한 설상가상으로 구두를 신고 있었기에 문 쪽에서 좀 더 복도 아래쪽으로 접근했다가 자칫 미끄러져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되니 함부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이들은 한없이 혜민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한 시선을 받고 있는 혜민 또한 여기까지 와서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그때 혜민은 반대편 옆쪽에 있는 닫힌 문의 손잡이에 시선이 꽂힌다. 관리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혀있는 반대편 방은 인형 뽑기실 출입문보다는 다소 안쪽에 위치해 있어 그쪽 손잡이에 밧줄을 묶고 내린다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밧줄이 닿을 것 같다. 하지만 저 위치까지 가려면 밧줄을 잡고 방문틀이 있는 곳까지 최대한 점프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순간 혜민은 시도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으로 주저하였으나 아이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있자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혜민은 이내 결심을 한 듯 구두와 스타킹을 벗기 시작한다. 그리고서는 길게 묶었던 밧줄 한쪽에 매듭에 청테이프를 떼어내더니 출입문 손잡이 쪽에 하나를 단단하게 묶어둔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몇 차례 하더니 남은 밧줄을 옆구리에 낀 채 문틀을 밟고 앞으로 자세를 최대한 낮춘 뒤 마루 바닥을 밟으면서 방문틀 쪽으로 과감하게 점프를 한다.